권지태는 4대 크루 빅딜의 넘버2로 빅딜에서 김기명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권지태는 김기명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홀로 빅딜을 지키기도 하였으며 종건에 의해서 빅딜이 폐기될 뻔했을 때도 죽을 각오를 보여주며 종건으로부터 김기명과 빅딜을 지켜낸 빅딜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빅딜 황금기 시절에도 YB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권지태는 15세부터 빅딜에 소속되어 18세가 될 때까지 빅딜을 이끌어온 빅딜의 기둥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 빅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은 김기명이지만 만약 권지태가 없었다면 빅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권지태는 종건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다시는 패배하지 않고 다시는 김기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드를 배웠고 복싱을 수련했습니다. 권지태는 복싱을 배운 이후에도 웬만하면 복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강한 상대가 등장하면 복싱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권지태가 버러지라고 부르지 않고 복싱을 사용하여 전투한 캐릭터는 우영석, 샤오롱, 최원석이 있습니다. 메모지상주의 세계관에는 무술만큼 중요한 각종 버프들이 있습니다. 죽일 각오, 죽을 각오, 야성, 한모드, 무의식 모드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지태가 사용하는 모드는 죽을 각오입니다. 권지태는 종건과의 대결에서 죽을 각오를 보여주며 종건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고 종건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종건 이후로는 권지태를 몰아붙이는 상대가 나오지 않았으며 권지태를 몰아붙일 뻔한 무영석도 짧은 시간 동안만 무의식 모드가 지속되었기에 종건과의 대결 이후로는 죽을 각오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권지태는 김기명의 앞에서는 힘을 숨겨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김기명보다 빛나 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기명의 앞에서는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며 제대로 전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샤오롱과의 대결에서도 싸우다가 갑자기 드러누워버리고 최원석과의 대결에서는 힘을 숨기다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또한 하오성과의 대결에서도 김기명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맞아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권지태의 이러한 충성심이 보기에는 멋지고 낭만 있어 보이나 효율은 매우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권지태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빅딜 자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건에 의해서 김기명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빅딜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진혁은 재원고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었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빅딜을 이용하여 재원고에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장진혁, 권지태, 박희망은 김기명을 찾아갔습니다. 장진혁은 권지태가 김기명에게 과도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넘버2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빅딜에서 키우는 개였구만. 넘버2가 시원찮으니 고생이 많겠어 라고 권지태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절을 하고 있는 권지태 위에 앉아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에게 헤드가 종건에게 처참하게 깨져서 라고 말하며 김기명을 비하하는 말을 해버렸고 권지태는 숨기고 있던 힘을 드러내며 장진혁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권지태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된 장진혁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절을 하며 권지태의 강함을 인정했습니다. 박희만과 장진혁도 그 당시 재원고에 살짝 못 미치는 강자였으나 권지태의 한 손에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건은 백도어의 헤드 홍도표가 몰락해버린 이후 홍도표를 쓰러뜨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호스텔에게 강동을 맡기기 위하여 권지태 성요한과 함께 호스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고 있던 최원석과 만나게 되었고 최원석이 권지태를 지목하면서 최원석과 권지태가 처음으로 맞붙게 됩니다. 최원석과 권지태 두 캐릭터 모두 하드웨어가 매우 강한 캐릭터였기에 서로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히기를 하며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성유한은 극혐이죠. 힘 vs 힘이라니 라며 둘의 전투를 평가하였고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기를 이어가던 와중에 최원석이 마지막에 힘을 빼며 쓰러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권지태가 최원석에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지태도 최원석이 마지막에 힘을 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적이지만 최원석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원석은 권지태에게 첫 펀치를 허용한 이후 이런 묵직한 펀치는 머리털 나고 처음인걸 이라고 말하며 권지태의 주먹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오랜만인데 나랑 주고받는 놈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권지태가 훨씬 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이런 괴물같은 놈이랑 맞붙게 된거지? 라고 말하며 권지태의 강함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슨 바위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며 권지태의 천부적인 하드웨어를 인정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 이후 최원석과 권지태는 서로를 인정하며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장진혁은 변수를 대비하여 김기명의 칼 권지태를 빌려갔으며 권지태에게 이진성과 박형석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이진성과 박형석을 생포하러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을 먼저 공격하였으나 박형석이 권지태의 펀치를 막아주며 이진성을 보호해주었고, 박형석은 충격의 여파로 무의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무영석으로 다시 일어섰고, 권지태는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권지태가 무영석에게는 닿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권지태는 무영석과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시종일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패배할 것으로 보였으나, 무영석의 무의식 모드가 꺼지게 되고 지쳐있는 박형석과 이진성을 제압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장진혁이 시킨 임무를 성공시킵니다. 김기명은 한신우를 1회에서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50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낭만을 버려가면서까지 불법도 또 총판이 되었고 순조롭게 돈을 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우를 건드렸다가 재원과 코우지에 의해서 모든 돈을 잃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종건에게 음지를 들켜버리며 종건은 김기명을 자신의 후임 후보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종건에게 덤벼들었지만 결국 패배해버리고 폐기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지태가 찾아와 종건을 막아섰고 죽을 각오를 보여주며 종건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권지태의 낭만을 인정하며 패기는 보류해 주었습니다. 종건은 권지태와의 대결에서 권지태에게 승리하긴 하였지만 종건도 영구적인 상처가 남으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나도 지친 상태였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새로운 상처를 낼 줄이야 라고 말하며 권지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죽일 각오는 봤어도 죽을 각오라니 권지태 라고 말하며 권지태가 죽을 각오를 사용하는 캐릭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네 낭만에 졌다. 빅딜과 김기명 패기는 보류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그제서야 쓰러졌으며 김기명보다도 먼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 당시에는 김기명보다 강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받기도 합니다. 권지태는 김기명의 부름을 받고 1회회 3개월사로 왔고 고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1회회 3개월사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금색 배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만이 하우성을 발견하고 권지태가 똥을 다 쌀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었고 권지태와 하우성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기명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던 권지태는 하우성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그대로 허용하였고 김기명이 자신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제서야 전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하우성을 한 팔로 들어올리고 단 한 방으로 하우성을 벽에 처박아버리며 승리합니다. 권지태가 걱정되었던 김기명은 라이만에게 권지태가 잘 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하였고 라이만은 권지태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권지태가 단 한 방으로 하우성을 벽에 처박아버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설마 지태 형님 김영 형님보다 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지태는 김영 형님께는 비밀이다 라고 대답하며 라이만의 대답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만은 대체 당신은? 이라고 말하며 권지태가 김기명 이상일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김기명과 권지태, 라이만은 하우성을 처리하여 배지를 획득한 뒤 호텔 최고층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천의 잡졸 여러 명과 좀비 영화를 찍은 이후 샤오롱만을 남겨두게 되었고 김기명이 상대하기 이전에 권지태가 나서서 샤오롱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복싱을 사용하며 나름 진지하게 전투에 임했으나 샤오롱과 몇 합을 겨뤄본 뒤 김기명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는지 그냥 들어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샤오롱도 내 생각이 맞다며 이놈은 이라고 말하며 권지태가 힘을 숨긴 것을 눈치챘습니다. 유진은 최동수와의 전쟁 이전에 귀찮은 것들을 치우기 위하여 4대 크루를 한자리에 모은 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 합니다. 그리고 각 크루에게 10억을 제시하며 자신의 편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딜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호스텔은 이를 거절하며 권지태와 최원석이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김기명의 앞이었기에 전력을 드러낼 수 없었으며 전력을 다해도 승부를 장담하기 힘든 최원석에게 무차별적으로 난타당합니다. 그리고 최원석도 그것을 눈치챈 뒤에는 권지태에게 실망하며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고작 그것 때문에 회피하는 거냐? 꺼져라 권지태, 너를 라이벌이라 생각한 내가 등신이었다 라고 말한 뒤 최원석이 대결을 포기하며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은 권지태에게 김기명을 진정으로 위한 길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권지태가 앞으로는 힘을 숨기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